예, 주가는 뭐 하루하루 움직이는데요. 쫓아가다 보면 뭐 마음을 잃기 십상이고요. 중심을 잡아야 하죠.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들을 모시는 시간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조선섹터 진단합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선주는 뭐 올 한해 좋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출렁거리니까요, 그죠? 해외 장기 출장을 가야 되는데 주가를 안 봐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렵고요. 올 한해 기본적인 조선 업황에 대한 그 큰 그림이랄까 이런 걸 좀 먼저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는 올 한 해 전반적인 그림은 상고하저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당연히 고객사의 그 영업 상황이 어떨까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24년이 저희가 고객사의 영업 상황이 좋아서 역대급으로 발주가 많이 나온 해에 해당이 됩니다. 예. 국내 조선 업체들은 조금 못 느꼈을 텐데 글로벌리 합산으로 보면은 그러한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는 해운업계가 전반적으로 운임이 아주 좋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 편인지라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투자에 대한 그 전체적인 양이 조금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지만 네. 지금 국내 조선 업체들이 작년까지 여러 선종을 돌아가면서 수주를 받다가 이제 더 이상 수주가 나올 때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작년 연말부터 뭐 인도나 미국 같은 데가 이제 조선 업체에게 새로운 좀 고객사로 떠오를 만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요즘에 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뉴스로 현실화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답변과는 조금 결이 다른 좋죠.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좋다니까요. 조선주 좋은 뉴스 나오면 좋아요, 빠지면 고밸류에 이런 얘기보다 올해 전체 그림이 대외 환경이 좋기 때문에 쭉쭉 좋을 거라고 예측하실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패턴 자체가 상반기는 좋지만 상저하고보다는 상고하저 패턴이다. 그러면 지금 실적은 좋지만 결국 이제 시간이 가면서 실적 피크아웃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는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21년 초부터 최근까지 거의 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저희가 2024년에 조선 업체들이 매출로 실행한 수주분이 21년과 22년에 수주를 한 물량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저가 수주라고 얘기됐던 부분이 이미 작년에 매출로 많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27년까지 저희가 확보된 그 수주 물량만으로도 저희가 이익률이 계속 좋아질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기는 너무 시기상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주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 수주가 나왔던 것이 그것 이상의 올해 내년에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 받아놓은 거에 대한 수주와 단가가 올라간 부분들은 실적으로 계속 반영이 될 거다. 예, 그럼 적어도 올해는 실적은 그러면 그런 그 가격과 물량에 대한 베이스로 올해는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구간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이 있는 게 항상 사실은 조선주는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죠? 네. 처음에 오를 때도 아마 밸류 얘기 했을 거예요. 그때도 그죠? 주가 오르니까 그죠?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실적 좋은 건 아는데 늘 가치와 가격에 대한 이제 밸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밸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목표가 지난번에 올리면서 밸류 이제 타겟을 바꾸신 거죠? 네. 타겟 시점을 저희가 바꾼 것이고요. 시점을, 배수에 대한 조정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특히나 밸류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오면서 조선 업체들이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23년까지 줄고 줄었던 그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주가를 보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비싸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작년 실적 기준 지금 현재 조선 업체들 주가는 2007년 고점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호실적을 기록했었던 시점,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예. 저희가 2007년에도 심지어 회사들이 되게 수주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실적이 좋진 않았고 그 부분이 좀 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
시작해서 피크를 기록했던 시기는 2010년 정도였었는데요. 그때 당시 피크 이익률을 저희가 기록을 하자마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턴어라운드 하자마자 한 5%에서 7% 정도의 영업 이익률을 이미 보여주기 시작을 한 상황이고, 그 뒤로 저희가 2027년까지 20% 이상 더 오른 성과의 물량들을 건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을 2027년을 가지고 저희가 눈높이를 만약에 맞춰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 현 주가도 조금은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에 머물러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정말 조선이 업황을 누렸을 때의 밸류들을 일단 보게 되잖아요. PBR 네. 같은 거로. 이제 지금은 예를 들면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 동일하게 봐줘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 좀 글로벌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때보다도 좀 밸류를 더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사이클 산업이라는 특징과 예. 사이클의 지속성의 차이라는 측면은 저희는 분명히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사이클이 이렇게 좀 지속성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어제보다 오늘 많은 배가 필요해서 저희가 발주량이 급격히 단기간 동안 늘었던 데 기인한 거였지만, 지금은 전체 시장에 깔려있는 선박들이 신조선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게 되면서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나오는 데서 생기는 가격 상승과 그리고 조선 업체들의 이익률 상승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믹스 자체가 개선됐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면 저희는 이번 사이클 자체는 사이클 자체에 대한 약간 재평가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원초적인 질문이라 죄송한데요. 이제 주로 이제 밸류를 매길 때 많은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익에 대한 배수를 기업별로 비교하거나 산업별로 비교하는데, 조선주는 주로 이제 PBR이 아니라 PER이 아니라 PBR로 자산 가치로 이제 밸류를 잡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 일단 수주 산업이고요. 예. 저희가 수주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잔고가 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 항목인데, 그 자산으로 반영이 되나요? 예, 결국엔 네. 이 자산 항목이 이 조선 업체에 나중에 이익으로 그렇죠. 갖다 주는 가장 중요한 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몇 년치를 가지고 있는가, 몇 년치를 가지고 있어서 가격에 있어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PBR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주가의 저점을 다지는 시기 그리고 고점을 다지는 시기가 이 수주 잔고라는 지표가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조선업종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가 가장 시장에서 값비싼 단어라고 존 템플턴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전처럼 또 다른 걸 찾아봐야 되는데, 조선업에서 이전과 이제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수요들, 네. MRO, 유지보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오래 분석을 하셨으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는 잘 못 느끼고 상선이라든지 일반적인 이 해운이나 업황이 좋아질 때만 했지, 지금처럼 사실 미국이 찍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에 손을 내밀었던 게 있었던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또 재평가를 해줘야 됩니까? 네. 뭐 과거에 저희가 그래도 조금 비슷한 사례를 상선에서 네. 좀 찾아보고자 한다면, 예전에는 조금 작았던 분량이었었는데 이제 조선 업체들에게는 약간 큰 고객으로 바뀔 때, 그럴 때 그 해당 선종을 잘하는 업체들이 뭐 재평가를 받는다거나 이런 네, 일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방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의 내수로만 진행을 했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수출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상업적인 장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 손을 내밀겠다라고 하는 수요자의 사이즈가 한국의 그 국방 예산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이제 뭐 미국의 예산 책정된 거 보면 연간 거의 평균적으로 한 300억 불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단순히 이제 군함을 만드는 거, MRO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의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내 조선 업체들이 상선 시장에서 영위를 하고 있는 그 어떤 영역보다도 사이즈가 좀 커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수요 산업이 하나 확장되는 구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과 달라지는 점이죠. 제가 좀 깊이 얘기를 막 하려고 했더니 질문이 뒤에 많이 남아있네. 넘어가야겠네요. 다음에 이제 LNG 관련한, 그전에도 사실 이제 LNG선이 굉장히 고부가치선이라면서요. 그런 그 기대감들과 수주를 많이 했는데,
미국이 트럼프 정부에서 어쨌든 LNG를 결국 뭐 자기 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상황이긴 하나 드라이브를 많이 겁니다. 그에 따른 우리 업체들의 수혜는 얼마나 될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 했던 거를 하는 것보다 네. 지금까지 잘 했던 거를 더 많이 받게 되었을 때의 수혜가 저희는 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인 수혜 항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수출하는 품목들을 보면 거의 에너지나 원자재에 상당히 포진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LNG는 이제 미국이 어느 협상 카드로 사용할 만한 그런 재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천연가스 판매에 대해서 앞으로도 아마 수출 승인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대부분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그리고 대부분 유럽으로 많이 수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그렇죠. 나오는 이제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발주가 갈 가능성이 거의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32년 정도까지 저희가 생산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LNG 프로젝트들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LNG 캐리어가 250척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과잉 발주되어 있는 LNG가 한 50척 정도 된다고 하면 어쨌든 신규로 200척 정도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5년에 걸쳐서 한다라고 해도 40척인데 국내 조선업체들 1년에 LNG 캐리어 6, 70척 정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LNG 생산 캐파에 3분의 2가량을 차지할 수 있는 수요자가 꾸준하게 발주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이라고 볼 수 있어서 국내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러한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변화입니다. 그죠? 군사적인 목적에 이제 물건들을 팔 수 있고 LNG 캐리어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LNG 쪽 말씀하신 것처럼 LNG 쪽에서 특별히 잘하고 꾸준히 잘했던 거에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은 국내 조선사 가운데 어디예요? 예. LNG를 누적으로 가장 많이 만든 업체는 하나오션이고요. 얼마 전에 200번째 그 LNG 캐리어를 인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적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때부터 그걸 해왔다는 건가요? 대우조선해양일 때부터 계속 누적 척수 기준 1등을 유지를 했었었고요. 근데 그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누적 건조 척수는 거의 비슷한 편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HD현대그룹이 얼마 전에 177번째 LNG 캐리어를 인도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지금 그 간극을 좀 좁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3사들 사이에 LNG 캐리어 자체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이 좀 업황에 이제 뭔가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는 사실 원재료 가격, 뭐 철강 가격, 후판 가격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뭐 인력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잠잠해졌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후판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철강 업체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선주는 어쨌든 후판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조선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중국 후판의 비중이 한 30% 내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박에 대한 계약은 이미 2, 3년 전에 시행을 한 사안이고 지금 즉시 들어오는 재료 가격이 인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률에 대한 로스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률이나 아니면은 그 중국 업체에 대한 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정말 1%포인트 내외 정도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비상장 작은 중소형 업체들 중에서 중국판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은 업체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2025년 실적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저희가 재료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조선 업체들은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하는 모양새를 좀 띠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산업의 트렌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우리가 놀랄 만큼 늘어나지는 않지만 실적 반영도는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해서 그림들을 그려주셨고요. 실적과 아까 우리가 얘기한 몇 가지 모멘텀들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엄 위원님의 지금 조선주 탑픽 종목 뭔지 알려주십시오. 저희 여전히 HD한국조선해양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HD현대 마린엔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기업은 이제 조선사 가운데서는 HD한국조선해양 그리고 기자재 업체에서는 현대 마린엔진. 앞전에도 저희가 한번 오셔서 이제 기본적으로 마린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못 만들어서 걱정했는데 이제 계속 만든다고 하셨고요. 두 기업은 그러면 기준으로 잡고 계신 그 밸류상 이제 업사이드가 지금 시점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싼 편에 해당이 되고요. 예. 저희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타겟 프라이스는 33만 원 제시를 하고 있고 예. HD 현대마린 엔진에 대해서는 38,000원 아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앞서 LNG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뭐 해운 쪽도 관련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운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조선과 해운은 또 조금 이제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해운주에 대한 업황이나 시각도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최근에 벌크 해운주들의 그 상승세가 조금 보였던 부분은 일단 절대적인 저평가인 부분 그리고 네. 중국 양해를 앞두고 아무래도 저런 그 중국의 좀 굵직굵직한 경제에 대한 부양책이 좀 네.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HMM 같은 그 컨테이너 선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리 굉장히 부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세 장벽을 높여서 뭔가 무역량이 위축되게 되면 크게 좋을 것은 사실 없는 편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부분이 지금은 물량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홍해 사태가 이제 해결이 되면서 다시금 수에즈 운하로 통과를 하게 되면 글로벌 운임은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에 있는 해운사들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HMM 같은 업체들이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루하루 오락가락하니까 트럼프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우리 마음도 따라 오락가락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섹터가 또 조선 아니겠습니까? 조선에 관한 오늘 인사이트들을 들어봤고요. 스페셜리스트. 내일은요, 환율 관련된 또 매크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함께 또 시장을 둘러싼 이야기들, 환율도 중요하죠. 뭐 달러 연동성이라든지 이런 얘기 좀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 이야기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엄경화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